배신자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정치적 배신의 유전자가 있진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앞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그 자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정치적 사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누군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유승민이가 박근혜를 배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파를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파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고. 관심병은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불치병. 그 연세에도 노욕을 부려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여의도 63빌딩에서 식사를 윤석열이가 당 원로들하고 할 때에 오늘 점심이거든요. 오늘 점심 12월 2일 날 오늘 점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자들이 이 식당에 지금 김종인이 와 있다고 그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것도 나는 작전이 아니었는가. 김종인이가 초등학교 동창인가 하고 식사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그 알려주는 기자도 웃겨요. 알려주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건네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제 생각이다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윤석열이가 가서 그냥 모른 척하기 그러니까 잠깐 인사만 했다고 합니다. 인사만. 그 일부러 그렇게 뭐 이렇게 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뒤끝 장렬이죠. 아직도 그 욕심을 낸다고 할까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노욕으로 말이죠. 이 지금 이준석이가 자기가 이번에 땡깡을 부리고 드러눕고 하면은 윤 지지율이 빠지는지 자기가 관측을 하기 위해서 간을 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측면으로 이번에 한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대위 일도 안 하고 당무 일도 안 하고 일종의 직무유기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보이콧이죠. 보이콧을 하고 사보타주를 하면은 여론이 윤석열이 지지율이 얼마나 빠질 것인가. 자기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과연 윤석열이 지지를 철회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자기가 관측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그 문제를 간을 딱 보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시비를 걸 때 그러잖아요. 어깨를 툭 치고 말이죠. 그래서 간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싸움이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간만 보고 그만둘 때도 있죠. 예? 간을 본단 말이에요. 간을. 간 보는데 당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 보는데 그 겁을 먹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버릇 더럽게 들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이 요구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요구사항. 혹시 모르죠. 이준석이가 큰 요구사항을 내걸고 자기 목적은 조그만하게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동쪽에서 와 하고 공격은 서쪽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동격서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 하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이가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중요하거든. 그렇잖아요. 국가를 자기가 경영을 하고 국가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이가 아니라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래야 할 때에 회사에 같으면은 경영권, 목회라 하면 목회 현장에서 할 때는 그 목회적 지도력 그리고 영적인 핵심적인 자기 가치 이 두 가지는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자 하면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많은 전략적으로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전략적인 방법도 있겠죠. 전략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만은 특별하게 리더십 회사로 치면 경영권 이것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준석이에게 찾아가서 뭐 화해 제스처를 할 때에 이런 리더십이 무너지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몸을 함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대 수에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이도 더 이상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제주도까지 가서.
오늘부로 조선일보까지 조금 그 논평에 지금까지 양비론으로 하다가 이준석이에게 책임이 더 있다는 방향으로 중앙일보는 벌써 돌았었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조선일보까지 자기에게 등을 돌리면 그래도 우파니까 자기가 어쨌든 우파의 몸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대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변해줄 신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좌파는 그리 하겠죠. 좌파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수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이도 자기가 할 때까지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파 입장에서 보면 참 철부지를 당대표로 당원들이 뽑고 뭐 여론조사에서 뽑았으니까 자기 눈깔을 자기가 찍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 여러분 세우는 것이, 옛날에 김영삼이 그랬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만사 억만사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장로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은 얼마나 그 문제를 일으킵니까? 장로뿐만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장로 되기 전에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고 하다가 장로 되고 나서는 에헴 하면서 권위를 부린다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을 때, 뽑고 나서 후회해봐야 필요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죠.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데 그 현란한 말기술, 교묘한 말기술에 우파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파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문재인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유승민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배신자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예? 정치적 그 유전자가 있는가,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말이죠. 정치적 스승이 있고 정치적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가 물려지는 것인가? 이 배신의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 배신의 유전자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앞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그 자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정치적 사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누군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유승민이가 박근혜를 배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파를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파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고, 지금 이준석이가 여러분, 그 윤석열이하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파 본류하고 지금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우파 본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파를 배신하는 거다 말이에요. 우파를 배신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국민을 배신하죠, 물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정치적 유전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스승이 누군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에게 배운 대로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막 정치적인 함정수, 술수, 술책, 옛날에 상김시대에 있단 말이죠. 예? 배째라는 식으로 말이죠. 김무성이 도장 갖고 나르시 하듯이 지금 꼭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총선에서 그래서 180석 얻겠다 한 그 총선에서 그 전까지 여론조사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말이죠. 김무성이가 자폭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자폭하는 이 당대표,